네, 파트 3 C본 활용 통계값 시각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본이라고 하는 거는 매프로라이브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색상, 이제 테마를 추가한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매프로 라이브러리에서는 이제 뭐 라인 차트를 그리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일반 그냥 시각화뿐만 아니라 그냥 통계 함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변수랑 다른 변수를 비교도 해보고 이 변수랑 다른 변수와 같이 올라갈 때 같이 값이 올라가는지 뭐 이런 값 이제 서로 간의 이제 상관관계라고 해요. 그런 상관관계도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통계 지표들 뭐 중간값은 몇이냐 아니면은 상위 25% 그다음 75%의 데이터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의 값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변수를 효과적으로 이제 차트로 시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C5는 처음에 이제 아무런 데이터가 없을 때 접근하기 힘든 사람도 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이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이제 플라이치라고 해서 항공기에 대한 이제 수요량, 그 다음에 뭐 팁스라고 해서 어떤 음식점에 사람들이 팁을 얼마나 지불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세트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 줍니다. 근데 이 C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우리가 임포트에서 C본으로 사용을 하는데 아나콘다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아나콘다 버전에 따라서 이제 호환성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파이, 그러니까 수학과학 패키지가 사이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수학과학 패키지를 pip uninstall 해가지고 uninstall 사이파이 해서 uninstall 해준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해주시면은 문제가 보통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이제 기본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말고 제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된 이제 데이터셋 폴더 안에서 커스터머 데이터.csv 파일을 불러와서 cs 데이터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네. 실습 코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네, 이미 이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그죠? import c본이라고 해서 SNS 보통 이제 SNS라고 많이 그냥 써요. 그 다음에 import pandas as pd 그 다음에 mapro library inline 이것도 같이 넣어볼게요. import mapro library .pyplot에서 지금 저희가 as plt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cs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고객별 평균적으로 어떤 고객 데이터 내가 제품을 기업의 제품을 이제 사는 고객인데 각각의 그 고객에 대한 아이디가 있고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치의 어떤 기준 구매액이 있을 거잖아요. 한 4,273 정도 되는 그 달러를 뭐 구매를 한다. 그 다음에 EMI라고 하는 거는 무이자 할부. 우리 회사 제품을 살 때 무이자 할부를 몇 번을 이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제품을 6번을 샀다, 4번을 샀다. 그리고 보통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는 평균적인 지속 시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느냐, 1.6 정도 되느냐, 2.6년 정도 되느냐에 대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각각의 고객 유형을 뭐 큰 화면을 좋아하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얼리 어댑터 같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빨리빨리 반응하느냐, 이런 이제 제품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CS 데이터 변수에 들어가면은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커스터머 아이디, average price, EMI, device count, product age, cost type 이런 데이터 셋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에 앞서서 그냥 이제 크게 생각을 하면 수치형 자료가 있다. 그 다음에 범주형 자료가 있다. 이 두 가지만 일단 키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여기에다가는 각각의 이제 자료, 우리가 보통 데이터셋의 커스터머 아이디, 에버리지 프라이스 이런 컬럼 값들을 자료라고 하는데 그 자료가 어떤 이제 연속적인 에버리지 프라이스 같은 수치형이냐 아니면 이제 범주로 순서를 매길 수는 없지만 어떤 이제 성별 아니면 고객의 유형 이런 어떤 자료형이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나눠진다라는 거죠. 먼저 이제 카운트 차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차트는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위해 사용이 돼요. 그럼 우리가 데이터셋 고객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내가 특정 컬럼 EMI가 되는 거죠. 무이자 할부 건수에 따라서 고객이 무이자 할부를 보통 몇 번을 쓰느냐 아니면 무이자 할부를 어떤 특정 뭐 두 번 사용하는 고객이 있고 세 번 사용하는 고객이 있고 한 번 사용하는 고객이 있으면은 두 번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어떤 이제 좀 인사이트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의 무이자 할부는 이용하지 않고 무이자 할부를 많이 이용한다라는 걸 그냥 대충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데이터셋, 카운트 플롯은 내가 어떤 특정 변수에 대해서 카운트 플롯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 일단 데이터 입력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세볼 것이냐, 어떤 특정 변수를. 그 다음에 x축에는 EMI라고 하는 무이자 할부 컬럼 값을 집어넣겠다. 근데 이 C번이 되게 좋은 게 그냥 무이자 할부를 몇 번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느냐 1, 2, 3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데 이때 휴라고 해서 집계 데이터 어떤 그룹을 또 그룹으로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커스터머 타입에 따라서 딱 보면은 우리가 커스터머 타입이 빅스크린 러버, 슬리핑 도, 얼리버드라고 해서 이런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보통 이 휴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 합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하지만 이 휴로 커스터머 타입별로 세분화를 시켰기 때문에 빅스크린 러버가 좀 많고 슬리픽독이 한 중간, 얼리버드는 그냥 빨리빨리 사고 나가는 어떤 이제 유형별로 데이터를 좀 세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운트 차트는 딱 봤을 때 EMI는 실제 무이자 할부를 1, 2, 3 단계로 나눴을 때 음, 무이자 할부 한 번 쓴 고객은 거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냥 카운트 세어보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실습을 해보죠. 카운트 풀로 카운트 차트 sns.countplot c본 library.countplot 써주시고 Shift 탭 누르면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셋들 쭉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데이터는 CS 데이터, 그 다음에 X축에는 EMI, 컬럼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는 그룹 바이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거 휴를 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이자 1, 2, 3에 대해서 그냥 무이자 할부 두 번 사용하는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이구나를 알 수 있고 조금 더 알아보면은 거의 빅스크린 러버가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슬리피독은 무이자 할부 세 번은 아예 없다. 뭐 이런 이제 고객 데이터의 어떤 특징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카운트 플롯은 어떤 특정 변수에 대해서 하나의 변수죠.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어떤 분포, 빈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히스토그램, 디스트 플롯인데 보통 도수 분포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좀 약간 애매하죠? 이거는 도수 분포표라고 보면은 예전에 아마 뭐 중학교 이때 많이 했을 거예요. 보통 뭐 분류를 나누죠. 보통 이 사람은
뭐 키가 150에서 163인 사람 키별로 몇 명이냐? 뭐 3, 165에서 170은 뭐 20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차트로 어떤 그 특정 범위에 따라서 그 분포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결국 여기에는 X축에 있는 이 너비가 어떤 하나의 구간, 얘는 한 2300에서 2700 정도 되는 그 범위에는 사람이 한 두 명 정도 있다. 이 정도의 어떤 그 분포를 나타내 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조금 이제 응용을 했어요. 피규어는 plt.figure라고 해서 도화지를 하나 그린 거죠. 그래서 가로 18, 그 다음에 세로 6 사이즈로 하나 만들고 AX1 첫 번째 플롯 1행 2열의 첫 번째 플롯에다가는 어, 결국 CS 데이터의 average price 평균 구매 가격을 X축으로 집어넣고 이제 분포를 본 거죠. average price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포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KD와 이제 히스트는 기본적으로는 히스토그램을 그려요. 방금처럼 이게 이런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결국 AX1은 이 이제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는 AX1에 할당을 하고 AX2는 1행 2열의 두 번째 여기다가 넣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건데 히스토그램을 그리면은 결국은 얘는 이제 평균 판매량을 밑에다가 이제 깔아놨기 때문에 평균 판매량의 빈도가 뭐 분포가 2,300 정도에서 4,250달러 정도를 우리 고객이 지불을 한다. 근데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는 3,250에서 3,500이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저가는 이제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이제 그냥 빈도수를 연속적인 이제 데이터셋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인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히스토그램을 내가 끈다라고 하면은 얘가 커널 밀도 함수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커널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 우측에 보이는 내용인데 결국은 뭐 적분의 값을 보여준다. 뭐 적분을 1로 부드럽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분포를 그냥 1로 보는 거예요. 1로. 1로 그냥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얘가 지금 현재 분포가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에 결국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너비잖아요. 그 너비의 합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내가 어떤 분포를 그냥 차트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뭐 동일합니다. 3200에서 3500 사이가 가장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한번 실습을 해보면은 히스토그램 이렇게 피규어는 plt.figure 그리고 AX1은 plt.subplot AX2는 plt.subplot 그리고 나서 커널 밀도 함수를 그리면 되는 거죠. 만약 얘를 넣지 않으면 하나만 그려지게 되고 얘를 추가를 시키면은 이제 그 1행 2열에 하나하나씩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KD라고 하는 커널 밀도 함수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차트인데, 바차트는 이제 데이터의 어떤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다른 값을 비교할 때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이자 할부가 한 번 쓴 사람, 두 번 쓴 사람, 세 번 쓴 사람에 따라서 예전엔 그 변수 하나만 봤었는데 이제부터는 두 개씩을 보게 되는 거죠. 무이자 할부 한 번 쓴 사람의 평균 구매 가격은 고객 유형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다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무이자 할부 세 번 쓴 사람은 슬리피독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무이자 할부를 3번을 쓴 사람 중에서 빅스크린 러버는 당연히 좀 구매 가격이 조금 더 높겠네요. 좀 그 형성된 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데이터를 딱 보고서 그냥 일단 일반적인 그 카운트 플롯을 통해서 무이자 할부를 몇 번 쓴 그 고객이 가장 많은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바 차트를 통해서는 각각의 무이자 할부 이용 건수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평균 구매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이 검정색 막대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모평균의 95% 신뢰 구간이에요. 지금 보통 통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전체 데이터셋을 모르기 때문에 표본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5천만 인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통계를 내면 그 중에서 뭐 1,000만만 해도 많이 하는 거죠. 뭐 또는 뭐 500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일부 데이터셋을 가지고 전체 모집단을 내 통계 지표를 만들어내요. 근데 결국은 내가 이거는 표본 집단의 어떤 값이다. 근데 만약 모보 전체 집단으로 만약 했으면은 신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구간이 변경 가능하다. 이 정도 선에서는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 전체 집단의 실제 평균 판매 가격은 한 3,300이 될 수도 있고 뭐 2,990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좌표를 찍어주는 거죠. 실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하는 식들도 있는데 그건 구글을 통해서 오히려 학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 차트. 바 차트는 sns.바플롯 쓰고 x에다가 EMI 무이자 할부,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거 y는 average price, 그 다음에 그룹 집계는 커스터머 타입, 데이터는 CS 데이터.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어, 그 보여주는 거는 모집단의 그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을 표시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다가 지표를 SD라고 표준 편차를 집어넣게 되면은 변동률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변동률을 또 표시를 해줍니다. 변동률 값으로. 얘를 기준으로 변동률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 주는 거죠. 자, 다음번은 이제 박스 차트 들어가겠습니다. 박스 차트는 어떤 그 데이터,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통계 지표들을 보여줘요. 뭐 중앙값, 1사분위수, 3사분위수에서 내가 이 데이터들이 실제 평균 구매 가격이 어떤 선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1사분위수 상위 25%는 보통 얼마 정도를 이제 지불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플롯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이 나오는데, 메디안, 중앙값, 서드 쿼타일, 그 다음에 퍼스트 쿼타일, 맥시멈, 미니멈, 최소 최대값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1사분위수, 3사분위수의 그 사이 그 값을 IQR이라고 해서 4분 범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네. 자,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sns.박스플롯 데이터는 CS 데이터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무이자 할부 하나는 그냥 제거를 하고 그 CS 데이터.log 하면은 내가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 있는데, CS 데이터 무이자 할부가 하나가 아닌, 느낌표는 하나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내가 X축에는 EMI를, Y축에는 Average Price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하나만 빼볼게요. CS 데이터.log CS 데이터.EMI가 1이 아닌 경우를 이제 두는 거죠. 가로 닫고 하면은
EMI가 이제 두 개, 세 개, 무이자 할부를 두 번, 세 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셋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두 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균 중앙값이 3,300 정도고 최소 미니멈 값, 그 다음에 최대값, 그 다음에 퀀탈 값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수두룩 할 거잖아요. 근데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1, 3, 5, 7, 9라고 하면은 이 다섯 개를 그냥 쭉 순서대로 정렬을 한 다음에 중앙에 있는 값은 5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 건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딱 중앙에 있는 사람이 그 나래비를 쭉 세웠을 때 순서대로 그때 중앙에 있는 사람이 다섯 개다. 여기는 한 3,30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앙값이 1, 3, 7, 9 이렇게 되면은 중앙이 애매하잖아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짝수의 개수가 이제 짝수인 경우에는 중앙값은 여기 3과 7의 평균으로 뽑아내게 됩니다. 결국 5가 되겠죠. 3 더하기 7은 10. 거기서 나누기 2 하면 5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메디안이라고 하는 중앙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퍼스트 퀀타일, 그 다음에 서드 퀀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1, 3, 7, 9 이렇게 있을 때 다시 한번 볼게요. 퍼스트 퀀타일에서 여기에 제가 이제 3, 4분위수, 1, 4분위수 이렇게 적어놨죠. 지금 중앙값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1, 4분위수와 3, 4분위수는 무엇이냐? 이제 보면은 우리가 1, 3, 5, 7, 9라고 하면은 중앙값을 보통 지금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중앙값과 나머지 끝에 있는 값까지에서 여기에서 또 중앙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결국은 75%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3, 4분위수 서드 쿼타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좌측에 있는 이 5를 기준으로 135의 중앙 얘를 25%로 보는 거죠. 결국 중앙값은 50%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 25%, 그 다음에 그 75%, 50%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값들을 보여준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 이건 뭐지? 아웃라이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박스 플롯이 최소 최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더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 데이터의 분포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퍼스트 쿼타일과 서드 쿼타일 이 사이의 값을 이제 IQR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IQR 범위를 결국은 이상치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포가 쭉 있는데 이상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1사분위수에서 3사분위수에 대한 범위가 있는데 이 결국 1사분위수에서 IQR 만큼을 쭉 내렸어요. 1사분위에서 그 구간만큼을 더 내린 거죠. 그랬는데 올리기도 하고, 근데 실제 이 원래 가지고 있던 평균 구매 가격은 기존에 있는 1사분위수에다가 이 범위를 곱하기 1.5만큼 해서 밑으로 내렸더니만 요만큼이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이상치가 아니다. 정상 범위에 있다. 앱노멀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실제 데이터는 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 범위의 1.5배보다 더 떨어진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이상치 데이터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보통 미니멈 값을 원래 있던 데이터셋의 미니멈이 아니라 실제 내가 1/4분위의 수에서 이 범위에 곱하기 1.5 항만큼을 내렸는데도 이 미니멈 값, 원래 있던 데이터의 미니멈 값 안에 있으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얘는 이상치로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분석가가 딱 봤을 때, 아, 여기에는 좀 데이터가 그 이상치 데이터들이 있구나. 얘를 그냥 정지할 것이냐, 아니면 얘를 버릴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할 수 있게 되는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상한선이라고도 하죠. 상한선을 만들 때도 이 데이터의 3, 4분위 수에 실제 이 범위에 곱하기 1.5만큼을 올려버린 다음에 걔를 상한선으로 내려보내요. 근데 맥시멈 값, 이 데이터의 원래 맥시멈 값은 한 여기 정도에 있었나 보죠. 그러면은 이상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점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결국 박스 플롯을 그리면은 데이터의 어떤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분포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얘는 그냥 한 번에 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박스 플롯 딱 그리자마자 바로 데이터셋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만약에 그냥 구한다라고 하면은 뭐 넘파이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구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 프레임에서 cs data.emi가 1인 거죠. 지금 emi가 1인 거를 지금 고르고 있고 목을 그냥 써준다. 여기에서 describe DSCRIB 라고 쓰면은 뭐 여기서 이제 average price만 볼 수도 있고요. average price 컬럼에 대해서 describe 보면은 average price에 대한 민 평균 3119,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민 50%, 미디안은 3159, 그 정도 되겠죠? 3159. 아, 제가 EMI가 2인 경우를 봐야 됐었네요. 3418, 네, 그 정도 되죠? 이 미디언 값이. 그 다음에 퍼스트 퀀타일은 3231, 3231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서드 쿼타일, 이런 지표들이 그냥 바로 데이터 전처리할 때 학습했던 디스크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전처리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실제로 넘파이 모듈 써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써서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스 플롯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게 여기 있는 거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건 중앙값, 그 다음에 이 중앙에서 나머지의 또 중앙값이 결국은 존재한다. 여기가 그래서 퍼스트 퀀타일, 그 다음에 여기가 서드 퀀타일이 된다. 쿼타일이 된다.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어떤 값을 리스트로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값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데이터를 좀 바꿔볼 거예요. feature underbar regression underbar example.csv라고 하는 파일을 볼 건데 여기에는 좀 데이터셋이 좀 달라집니다. region ID, product group, product item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지역의 모바일 안에서도 실제 핸드폰이죠. 핸드폰이 실제 모델 이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쓰는 뭐 여기에는 핸드폰이 뭐 아이폰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삼성 폰 모델이 있을 거예요. 뭐 S9, 뭐 S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어 위크는 2017년 1주차, 그 다음에 과거 실적인 거예요. 제품에 미국 지역에서 어떤 상품이 몇 주차에 몇 개가 팔렸다. 근데 그 시점대가 휴일이 있었느냐, 어린이날 시점대 뭐 3,000개가 팔렸느냐, 아니면 H 클러스터는 대휴일인 경우이냐, 아니면 소휴일인 경우냐. 뭐 블랙 프라이데이는 엄청 큰 휴일이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그 휴일, 그 일반적 휴일이라고 뭐 표현하긴 그렇지만 약간 좀 큰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좀 카테고리를 낮추게 한 거죠. 그 다음 이제 프로모션 정보는 그때 프로모션 할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할인이 존재 여부에 따라서 yes, no
우리가 할인을 뭐 20% 할인했다, 뭐 30% 할인했다 그러면 yes, 할인을 안 했으면 no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프로퍼센트는 yes인 경우에 몇 프로 할인이나 했느냐 그 제품을 한 30% 할인했으면 0.3 이런 정보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라인 플롯을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어비크로 이제 찍어놨는데 데이터를 그냥 불러오는 거죠. 피처, 리그레션, 이그젠플 데이터를 불러와서 라인 플롯을 작성을 하겠다. 근데 2015년도 정보에 대해서만 쭉 보여주면 2015년 1주차부터 52주차까지 어떤 플롯을 쭉 그려주는 거죠. 뭐 인디펜던스 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쫙쫙 올라가는 판매 패턴을 보인다. 이런 것들을 라인 플롯을 활용을 하면은 결국 라인 플롯은 X축에는 어떤 특정 변수, Y축에는 특정 변수를 넣고 이제 차트를 그려주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판매량을 보는 어떤 시계열 패턴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겠죠. 한번 차트를 직접 그려보면은 선 차트, 피처 리그레션에 대해서 일단 데이터를 불러오고 라인 플롯 데이터는 2015년도 데이터셋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X축에는 위크 정보를, Y축에는 판매량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주차부터 이제 판매 패턴. 그냥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 얘가 이렇게 눈으로 하나씩 봐야 돼요. 이게 1225, 968이 팔렸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차트를 그리니까 그냥 한 번에 아 2015년도에 내가 실제 이 제품의 판매량이 어떤 분포로 지금 돼 있는지 한 번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참 심플하게 라인 플롯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LM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LM 플롯은 뭐냐? 두 데이터 변수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리니어한 형태로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판매량이 는다. 그런데 프로퍼센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판매량이 늘어날 때는 할인을 20%할 때, 30%할 때, 40%할 때 점점 할인을 많이 할수록 많이 팔리겠죠. 그런 거를 그냥 한 번에 차트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은 그런데 실제 차트로 그려도 똑같을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할인에 대해서 고객들의 반응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가를 차트로 보면은 이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울기 값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딱 보면 아 내가 실제 판매량과 프로퍼센트는 영향성이 서로 있구나. 그래서 두 사이에 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구나를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실습해 보면은 데이터는 피처스 데이터고 X축에는 프로퍼센트, Y축에는 QTI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H 클러스터 볼까요? 아까 전에 H 클러스트, H 클러스 연속적인 데이터는 아닌데 H 클러스를 보면은 얘는 이제 반대인 거죠. 오히려 H 클러스터가 보통 대휴일인 경우에 더 많이 그러니까 1이 오히려 더 이제 대휴일인 경우에 더 많이 팔리고 소휴일인 경우에는 이제 덜 팔린다. 어떤 이제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면 우상향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떨어질 때 올라가면은 데이터가 반대의 파형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프 자체가. LM 플롯도 어떤 데이터의 특징을 살필 때 이 변수랑 이 변수가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볼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조인트 플롯은 방금 제가 이제 산점도 같이 이렇게 점점점점해서 각각의 실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 그래프를 제외하고 실제 그냥 단순히 데이터에 그 퍼져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각각의 변수의 히스토그램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차트를 두 개를 같이 보여주는 거죠. 실제 데이터의 분포와 각 변수의 실제 이 구간이 많이 있구나. 그 다음 프로덕트 에지는 이 구간이 가장 더 많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차트인 거죠. 조인트 플로. 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히트맵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 시각화, 시본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제가 학습했던 매프로 라이브러리랑 이제 조금 다른 포인트 하나씩은 있어요. 단순하게 X에 Y 집어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빠플롯에서는 어떤 그 변동률, 실제 표준 편차도 알 수 있고 실제 모평균, 모집단에 신뢰할 수 있는 구간 이런 이제 통계 지표들도 보여준다. 근데 뭐 박스 차트를 활용하면은 이 데이터에 이상치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통계 그 구간들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데이터의 상관관계, LM 블록 같은 거를 활용해서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시각화하는 걸 처음에 배웠지만 이제 점점 고급 레벨로 들어가면은 이런 데이터의 특성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본을 활용하는 게 되게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시본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어, GitHub 여기 들어가 보면은 실제 팁스, 플라이츠라고 하는 어떤 매장, 레스토랑 매장의 어떤 팁, 이제 사용 용처,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츠라고 해서 어떤 항공회사의 그 소요 고객 데이터 셋들이 있어. 이런 거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시각화를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